본인 계좌 맞으십니까? 그 질문 20년 전에도 들었습니다.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네. 창구 뒤편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찍힌 숫자가 형광등 아래에서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를 본 직원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블레는 창고 앞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허리는 꼿꼿했고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이 남긴 검버섯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고 반지 하나 없는 손이었습니다. 번호표는 구겨지지 않은 채 왼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32번. 그 번호는 10분이 넘도록 불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29번에서 30번으로 30번에서 31번으로 넘어갔다가 멈춰 있었습니다. 31번 손님이 자리를 뜬 지도 꽤 되었지만 아무도 32번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창고 직원 이현수는 모니터를 응시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계좌 잔액을 세 번째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봤을 때도 두 번째 봤을 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옆자리 창구의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냐는 눈빛이었습니다. 이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다가 다물어졌습니다. 은행 로비는 평일 오후의 느슨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볕이 비스듬히 들어와 대리석 바닥에 기다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간간히 자동문이 열리며 바깥 공기가 흘러들었고 어딘가에서 불펜 굴러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적어도 5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김블레의 발치에는 청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천으로 만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손잡이 부분은 닳아서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바닥 모서리는 해져서 원래 색을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김블레는 그 가방을 발끝으로 슬며시 밀어 의자 아래쪽으로 넣으셨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을 본 이현수의 눈이 잠시 가방 위에 머물렀습니다. 뒤쪽 사무실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 서류를 넘기는 소리,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 사이로 이현수의 속삭임이 새어나갔습니다. 지점장님. 정태식 지점장은 안쪽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안경을 코끝에 걸치고 형광펜으로 숫자의 밑줄을 긋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현수의 얼굴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경을 벗어 가슴 주머니에 꽂고 양복 단추를 채우며 창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뒷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로비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정태식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금융업에 종사하며 다져진 포커페이스였습니다. 김블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지점장을 바라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고 너머 어딘가 벽에 걸린 시계 아래쯤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평소 VIP 고객을 대할 때 쓰는 어조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 안에는 의심과 경계가 촘촘히 숨어 있었습니다. 김블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만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주름진 목덜미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 중 몇몇이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은 눈치였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들의 번호표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의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태식은 이현수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모시라는 신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창고에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현수가 조심스럽게 옆문을 열었습니다. 김블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허리를 펴는 동작이 느렸습니다. 어딘가 불편한 곳이 있는 것 같기도 했고 그저 서두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발치에 청가방을 집어드셨습니다. 가방은 생각보다 무거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블레는 그것을 양손으로 소중히 안으셨습니다. 마치 안에 든 것이 깨지기 쉬운 물건이라도 되는 것처럼. 안쪽 상담실로 향하는 김블레의 뒷모습을 이현수가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도는 남색 조끼, 허리까지 내려오는 흰 머리카락, 그리고 낡은 청가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현수의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답답해지는 것일까요? 자동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찬바람이 함께 밀려들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32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32번 손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고 없었습니다. 창고 앞 의자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후 햇살이 만든 길쭉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상담실은 로비와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형광등 대신 은은한 간접 조명이 천장에서 내려왔고 벽에는 은행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죽 소파는 오래되었지만 잘 관리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조화가 꽂힌 작은 화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VIP 고객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김블레 같은 손님이 앉을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는 그랬습니다. 정태식 지점장은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김블레의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서 은행 로고가 반쯤 지워져 있었고 모서리는 접히고 해져서 너덜너덜했습니다.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20년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정태식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계좌번호를 확인했습니다. 예금주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김블레.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래 적힌 잔액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통장을 덮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김블레는 소파 끝에 걸터 앉아 계셨습니다. 등바디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허리는 곧았고 두 무릎은 가지런히 붙어 있었습니다. 청가방은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손잡이를 쥐고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빼앗아 갈까봐 걱정되시는 것처럼. 정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거래가 없으셨습니다. 사실의 확인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이 계좌에서는 단 한 건의 입출금도 없었습니다. 이자가 붙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잊혀진 계좌 같았습니다. 아니, 숨겨둔 계좌 같았습니다. 김블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번 천천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정태식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간혹 큰 금액을 인출하려는 노인 손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였습니다. 가족을 사칭한 사기범에게 속아 전 재산을 넘기려는 안타까운 경우들이었습니다. 정태식은 그런 피해를 막아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블레에게서는 그런 기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급박함이 없었습니다. 다급함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의 조바심도 무언가에 속은 사람의 혼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요? 정태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장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평소에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점장으로서 수많은 상담을 해왔고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그의 장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상담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희미하게 내려왔고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침묵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한 초, 두 초, 세 초.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정태식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할지,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김블레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주름 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세월의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무표정했습니다.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확인 차원입니다. 정태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공손함이 한 겹 벗겨져 있었습니다. 사무적인 어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김블레는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지도 끄덕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청가방 손잡이를 잡은 손에 조금 힘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미세하게 도드라졌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정태식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대량 현금 인출 시 필요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자금 출처 확인서, 사용 목적 확인서, 본인 확인 동의서. 금융거래법에 따른 필수 절차였습니다. 한 장 한 장 테이블 위에 놓으며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습니다. 김블레는 서류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읽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었고 관심이 없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선을 들어 정태식을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체념도 아니었고 항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오랫동안 감내해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태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류 위로 눈길을 떨어뜨렸습니다. 목이 마른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컵에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김블레에게 물을 권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이현수가 서류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하려다 말고 멈춰 있었습니다. 상담실 안의 묘한 분위기를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정태식이 손짓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현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계좌 이력 조회 결과입니다. 이현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태식이 받아들었습니다. 눈이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습니다. 서류를 뒤집어 다음 장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장도 20년 전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최초 입금 내역, 금액, 그리고 입금자 이름. 정태식의 눈이 그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블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서류를 보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는 듯 했습니다. 상담실의 시계가 정각을 알렸습니다. 낮은 전자음이 3번 울렸습니다. 오후 3시. 햇살이 블라인드 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테이블 위에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정태식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깊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정태식의 목소리가 상담실에 울렸습니다. 결론을 내린 말투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서류들을 한데 모아 정리하며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김블레는 잠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 놀랍지 않다는 듯. 상담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다 웃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마치 이쪽의 무거운 공기가 저쪽까지 전해진 것처럼. 김블레는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동작이 느렸습니다. 무릎을 짚고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허리가 한번 휘청했지만 금세 바로잡으셨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자세를 고르셨습니다. 정태식이 건넨 통장을 받으셨습니다. 낡은 통장을 두 손으로 받아 잠시 들여다보셨습니다. 표지에 지워진 글씨를, 해진 모서리를, 세월의 흔적을 눈으로 더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가방을 열어 통장을 넣으셨습니다. 가방 안이 보였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이현수가 문 앞에 서 있다가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통장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빈 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소중히 들고 다니신 것일까? 이현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천가방이 닫혔습니다. 지퍼 소리가 상담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김블레는 가방 손잡이를 양손에 쥐고 문 쪽을 향하셨습니다. 정태식이나 이현수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항의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느리고 일정했습니다. 굽낮은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인 리듬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가셨습니다. 창구 앞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던 손님들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도 김블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노인이 은행 일을 보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도록 김블레는 걸으셨습니다. 어깨를 펴고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담담하게. 자동문 앞에 다다르셨습니다. 센서가 반응해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에 찬 공기가 확 밀려들었습니다. 가을 해가 기울어 골목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은행 앞 가로수의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김블레는 문 밖으로 한 발 내디디시다 잠시 멈추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은행 로비가 유리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창고에 앉은 직원들, 순서를 기다리는 손님들, 형광등 아래 일상적인 풍경. 그 풍경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동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면 문은 닫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블레는 다시 앞을 향하셨습니다. 문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시익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유리문이 맞물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끝났다는 신호처럼.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지나갔다는 선언처럼. 이현수는 창고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자동문 너머로 작아져가는 김블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회색빛 조끼, 허리까지 내려오는 흰 머리카락, 그리고 낡은 천가방. 그 모습이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현수는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태식 지점장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이현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창고로 돌아가라는 신호였습니다. 이현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려 키보드를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아까 본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텅 빈 천가방. 그 안에 통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모습. 그리고 그 통장에 찍힌 상상할 수 없는 금액. 이현수는 모니터를 응시했지만 화면에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옆 창고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상적인 소리들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현수에게 그 소리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벽 너머의 소리처럼, 다른 세계의 소리처럼. 창밖으로 해가 더 기울었습니다.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늘 그렇듯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든 내일은 또 다른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을 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 노인의 눈빛을, 그 텅 빈 가방을, 그 닫히는 자동문 소리를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행 로비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전광판의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33번. 새로운 손님이 창구로 다가왔습니다.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오래된 경첩 소리였습니다. 수십 년 된 아파트의 낡은 문이 내는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김블레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굽 낮은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해 신발장 앞에 놓으셨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저녁 햇살이 거실 바닥에 네모난 빛을 만들었습니다. 먼지가 그 빛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시간이 멈춰있는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김블레는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 주전자에 물을 받으셨습니다. 물이 차오르는 소리가 조용한 부엌에 울렸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주전자를 올리셨습니다. 파란 불꽃이 원형으로 피어올랐습니다. 선반에서 컵을 꺼내셨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두 개를 집었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두 개의 컵을 내려다 보셨습니다. 하나는 흰색 컵이었고 하나는 푸른 꽃무늬 컵이었습니다. 흰색 컵은 김블레의 것이었습니다. 푸른 꽃무늬 컵은 한 손을 뻗어 푸른 꽃무늬 컵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흰색 컵 하나만 식탁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숨기듯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셨습니다. 천가방을 식탁 아래에 놓으셨습니다. 의자 밑으로 깊숙이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 위로 아침에 보다 만 신문을 덮으셨습니다. 가방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주전자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이 덜컹거리며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김블레는 불을 끄고 찻잎을 우렸습니다. 따뜻한 차 향기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익숙한 향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 맡아온 향이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액자들이었습니다. 유리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사진 속 얼굴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김블레와 곁에 선 누군가. 졸업식 가운을 입은 젊은이와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두 사람. 시간의 단면들이 벽에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김블레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으시고 창가로 가셨습니다. 커튼을 젖히고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보라색으로, 보라색에서 검푸른 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좋으셨는지 한동안 그렇게 서 계셨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것도 모르신 채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실에 불을 켜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은은한 빛을 보냈습니다. 그 빛에 기대어 어둠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전화기가 놓인 탁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래된 유선 전화기였습니다. 요즘은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블레는 그것을 치우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모를 전화를 위해.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그 전화기가 마지막으로 울린 것이 언제였는지 김블레조차 기억나지 않으셨습니다. 한 달 전이었을까? 두 달 전이었을까? 병원에서 검진 예약을 확인하는 전화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식탁 아래 청가방이 신문에 덮인 채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든 통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손대지 않은 돈이 거기 있었습니다. 누군가 남긴 돈이 거기 있었습니다. 쓰지 못한 돈이, 쓸 수 없었던 돈이, 이제야 꺼내려 한 돈이 거기 있었습니다. 김블레는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빈잔이었습니다. 언제 다 마셨는지도 모르셨습니다. 일어나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잔을 씻고 선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흰색 컵 옆에 푸른 꽃무늬 컵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컵을 잠시 바라보셨습니다. 손을 뻗으셨다가 거두셨습니다. 등을 돌려 부엌을 나오셨습니다. 복도에 불을 켜셨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우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은행에 갔던 것도, 쫓겨나듯 나왔던 것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것도 모두 하루 속에 묻혔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살아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까, 째까, 째까.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유영하듯 떠다녔습니다. 김블레는 어제와 같은 시간에 눈을 뜨셨습니다. 몸 안의 시계가 정확했습니다. 알람 없이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수십 년의 습관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으셨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은 줄지 않았고 흰 머리카락은 더 휘어지지도 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크게 변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축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회색빛 조끼를 꺼내 입으셨습니다. 단정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현관으로 향하셨습니다. 식탁 아래 신문에 덮인 청가방을 집어드셨습니다. 오늘도 그 가방과 함께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셨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관리비를 아끼기 위해 발길을 낮춰놓은 것이었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셨습니다. 올라오는 숫자를 바라보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서로 얼굴은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인사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목례만 나누고 김블레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1층에서 내리셨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하셨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입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니 길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이로 김블레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어제는 혼자 걸으셨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걸음걸이의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걸음의 속도는 비슷했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이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김블레에게도 서로에게도. 그저 묵묵히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인 것처럼. 마치 같은 장소로 불려가는 것처럼. 버스 정류장을 지나쳤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골목을 돌았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어제도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은행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끝에 은행 건물이 보였습니다.
유리 외벽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간판의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어제 쫓겨나듯 나왔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김블레는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건물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주변의 노인들도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은행 앞 인도에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업시간 전이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은행 내부가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해 컴퓨터를 켜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구 위의 전광판은 아직 꺼져 있었습니다. 김블레는 자동문 앞에 서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옆에 다른 노인이 섰습니다. 그 옆에 또 다른 노인이 섰습니다. 어느새 작은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청가방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방이 무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의 무게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20년의 시간 말하지 못한 사연, 누군가의 이름. 그런 것들이 그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은행 안에서 직원 하나가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옆 직원에게 뭔가를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창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수였습니다. 어제 창고에서 김블레의 계좌를 확인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유리문 너머의 노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김블레가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회색빛 조끼 같은 청가방. 다시 온 것이었습니다. 이현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왜 다시 온 것일까? 어제 분명히 오늘은 안 된다고 했는데.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정태식 지점장은 아직 출근 전이었습니다. 그가 오면 보고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현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점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오타가 났습니다.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문 밖의 노인들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로 말을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온 것처럼. 마치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처럼. 아침 햇살이 그들의 흰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들이 빛 속에서 묘하게 빛났습니다. 평범한 노인들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연장이 아닌 전혀 다른 무언가가. 영업 시작 시간까지 15분 남았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블레는 유리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셨습니다. 흐릿한 반영이었습니다. 그 너머로 은행 내부가 보였습니다. 창구와 의자들과 형광등과 그 아래의 직원들. 어제 앉았던 의자가 보였습니다. 32번을 기다리며 앉아있던 그 자리가. 오늘은 그 자리에 앉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천가방 손잡이를 다시 쥐셨습니다. 손에 힘을 주셨습니다. 아직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다들 모여 있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영업시간 전부터 저렇게. 지점장님께 연락은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정확히 9시였습니다. 은행 영업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좌우로 벌어지며 안쪽에 차가운 공기가 밖으로 밀려나왔습니다. 에어컨 바람과 형광등 불빛이 함께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노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신호를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은행 직원들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고에 앉아있던 이현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동료 직원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경고였습니다. 김블레가 먼저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걸음. 자동문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노인들도 하나둘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말 없이 그들은 은행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로비가 금세 가득 찼습니다. 15명, 20명, 30명. 숫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의자에 앉는 사람도 있었고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노인들이었습니다. 흰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느린 움직임. 저마다 다른 옷을 입고 다른 가방을 들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같았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누구도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창구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잡고 앉거나 서서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구 너머의 직원들을, 그 뒤에 유리 칸막이를, 그 안에 사무실을 응시했습니다. 이현수가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위인가? 항의인가? 그러나 피켓도 없었고 구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옆 창구의 직원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실에 연락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왔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냥 앉아있다고. 그게 신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김블레는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창구 앞 플라스틱 의자 가장 앞줄 오른쪽 끝.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예약이라도 해둔 것처럼.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셨습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포개졌습니다. 천가방은 발치에 놓으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세였습니다. 똑같은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창구 너머 벽에 걸린 시계 아래쯤을. 이현수는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숙였습니다. 김블레와 눈이 마주칠 뻔했습니다. 피했습니다. 왜인지 그 눈을 마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어제 그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깊고 단단한 눈빛. 설명하지 않기로 한 사람의 눈빛. 그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을지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로비의 시계가 분침을 움직였습니다. 9시 5분. 보통이라면 벌써 손님들이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창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전광판의 숫자는 1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업무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는 척했지만 눈은 계속 로비 쪽을 흘렀습니다. 속삭이듯 대화를 나눴습니다. 입모양만 움직이는 대화였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침묵을 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뒤쪽 유리 칸막이 너머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정태식 지점장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와 사무실을 지나 로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이현수가 다가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침부터 모여들었다고. 문이 열리자 들어왔다고.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다고. 정태식은 이현수의 말을 들으며 로비를 살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을, 그들의 옷차림을, 그들이 든 가방을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그리고 김블레를 발견했습니다. 어제 상담실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큰 금액을 인출하려 했던, 서류가 미비하다고 돌려보냈던 그 노인이 다시 와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자세로. 정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간의 주름이 깊게 파였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그는 유리 칸막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은행 로비에는 늘 어떤 소리가 있었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볼펜 굴러가는 소리, 에어컨이 돌아가는 소리, 손님들의 작은 대화 소리. 그런 일상적인 소음들이 공간을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지만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침묵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9시 10분이 되었습니다. 9시 15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앉아 있거나 서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창구 뒤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로비를 살폈습니다. 그 사이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려다 멈칫했습니다. 로비 안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노인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이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김블레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같은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창구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습니다. 단단하게 흔들림 없이. 천가방이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전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현수만이 어제 잠깐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가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가방이라고. 그러나 오늘 그 가방은 어제와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가방인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 이현수는 그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계에 초침이 돌아갔습니다. 째까, 째까, 째까.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돈이 있을 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에서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에어컨 환풍구 쪽에서. 아니,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은행 로비 천장에 달린 방송용 스피커에서.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아니 앉아있던 노인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가 또 흘렀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요? 어제의 말이었습니다. 정태식 지점장이 상담실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녹음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어제의 대화를 녹음해 방송에 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반쯤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가 말끝을 흐린 채 끊겼습니다. 그러나 그 끊김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했다는, 당신은 이렇게 대했다는.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녹음 속에서도 정적이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째까, 째까. 실제 로비의 시계와 녹음 속 시계 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기묘한 화음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겹치는 소리였습니다. 확인 차원입니다. 녹음 속 정태식의 목소리가 다시 흘렀습니다. 사무적인 어조였습니다.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확인이라는 단어가 로비 공기 속에 떠다녔습니다. 의심을 포장한 단어. 경계를 감춘 단어. 그 단어가 지금 모든 사람의 귀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이현수가 방송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방송 장비가 있는 작은 방이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기 들어가 녹음을 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확인했을 때 그 방은 잠겨 있었습니다. 열쇠는 관리 담당 직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간 것일까? 언제 녹음한 것일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비의 노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서 있던 사람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소리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창고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한 줄로 서지 않았습니다. 부채꼴로 펼쳐졌습니다. 창고 전체를 마주 보는 대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치 연습한 것처럼,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정태식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등이 유리 칸막이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직원들도 의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긴장한 표정들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경계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만 났다가 그것도 멎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김블레가 청가방을 집어드셨습니다. 바닥에서 무릎 위로 올리셨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얹고 두 손으로 감싸셨습니다. 그 동작을 모든 사람이 지켜보았습니다. 직원들도 다른 노인들도. 가방 지퍼가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로비에서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스르르. 천지퍼가 열리는 소리.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올까? 모든 시선이 가방에 집중되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낡은 통장. 어제 정태식이 펼쳤다 덮었던 그 통장이었습니다. 김블레는 통장을 꺼내 무릎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을 다시 뒤지셨습니다. 또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누런 봉투. 오래되어 색이 바랜 봉투였습니다.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했고 한쪽 모서리는 접혀 있었습니다. 20년은 넘어 보이는 낡은 봉투였습니다. 김블레는 봉투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무릎을 짚고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허리가 살짝 휘청했지만 금세 바로 서셨습니다. 봉투를 든 손을 앞으로 내미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설명 없이 그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정태식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 봉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 상황을 설명할 열쇠일 것이었습니다. 그 열쇠를 받는 순간 무언가가 바뀔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이 이현수가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말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블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는 가벼웠습니다. 안에 든 것은 종이 몇 장뿐인 것 같았습니다. 정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후회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 김블레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봉투를 전달한 후 할 일을 마친 것처럼 차분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겠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처음 이 은행에 들어왔을 때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통장도 봉투도 밖으로 나왔습니다. 20년 동안 품고 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현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들이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정성스럽고 단정한 필체였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서류가 무엇인지, 거기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아직 정태식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수의 표정을 보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을,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로비의 시계가 9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기다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 빛 속에 노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에 폭풍 전야 같은 시간이. 진행하시죠. 김블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오랜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무수한 밤의 고민이, 끝내 내린 결단이 그 짧은 말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덧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설명도 없었고 부연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말은 다 했다는 듯. 이제 당신들 차례라는 듯. 정태식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으로 가리고 있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핏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눈가에 붉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무언가를 삼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말을, 감정을 혹은 자존심 같은 것을. 이현수가 봉투 안에 서류를 정태식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눈동자가 글씨를 따라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2번째 장으로 넘겼습니다. 3번째 장, 4번째 장. 읽을수록 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무표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밀려와 어떤 반응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서류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이야기. 어떤 사람이 이 은행에 큰 돈을 맡긴 이야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왜 맡겼는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손으로 꼼꼼히 적은 글씨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서명이 있었습니다. 정태식이 아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은행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이름. 이 지역 사회에서 오래도록 기억되는 이름. 그 이름이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귀한 것을 다루듯.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그리고 김블레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는 의심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경계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어제와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김블레는 시선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정태식의 눈을 마주 보셨습니다. 깊고 단단한 눈이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그저 기다려온 시간이 담긴 눈이었습니다. 이제야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태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숙였습니다. 허리가 직각에 가까울 정도로. 그것은 사과였습니다. 어제의 무례함에 대한 사과. 의심과 경계에 대한 사과. 그리고 어쩌면 20년 동안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제대로 대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사과. 말은 없었습니다.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노인들 사이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그들도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블레와 비슷한 혹은 다른 그러나 어딘가 통하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태식이 허리를 폈습니다. 직원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현수가 알아듣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출에 필요한 서류들. 어제는 핑계처럼 내밀었던 그 서류들을 이번에는 진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펜이 놓였습니다. 김블레는 천천히 펜을 집으셨습니다. 서류 위에 이름을 쓰셨습니다. 또박또박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봉투 안 서류의 글씨와 같은 필체였습니다.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글씨였습니다. 도장을 꺼내셨습니다. 천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도장. 인주에 찍어 서류 위에 눌렀습니다. 선명한 붉은 자국이 종이 위에 남았습니다.
숫자가 이동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에서 숫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돈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단 몇 초 만에 끝났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몇 초. 이현수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출력된 명세서를 김블레에게 건넸습니다. 김블레는 명세서를 받아들고 잠시 들여다보셨습니다. 숫자를 확인하셨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돈이 20년 동안 묶여 있었는지, 왜 지금에서야 찾는 것인지. 서류 안에 답이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야 지켜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블레는 명세서를 접어 가방에 넣으셨습니다. 통장도 넣으셨습니다. 봉투도 돌려받아 넣으셨습니다. 이제 가방은 다시 채워졌습니다. 비어있던 가방이 다시 무언가를 품게 되었습니다. 지퍼를 닫으셨습니다. 스르르. 작은 소리가 조용한 로비에 울렸습니다. 끝이라는 신호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의 장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허리를 펴고 서셨습니다. 창구 쪽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정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선 속에 무엇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로비에 있던 노인들이 길을 열었습니다. 양옆으로 물러서며 가운데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김블레는 그 사이로 걸어가셨습니다. 느리고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굽낮은 구두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똑, 똑, 똑. 자동문 앞에 다다르셨습니다. 센서가 반응해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의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걸어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 같은 소리로. 이현수가 은행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로비 안의 무거운 공기와는 다른 맑고 차가운 공기였습니다. 김블레는 몇 걸음 가지 않은 곳에 서 계셨습니다. 은행 앞 가로수 아래였습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김블레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빛 조끼, 흰 머리카락, 낡은 청가방. 이현수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발걸음만 옮겼습니다. 몇 걸음 앞에서 멈췄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는 말이 끊겼습니다.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라고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될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 가벼운 말 같았습니다. 김블레가 돌아보셨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현수를 바라보셨습니다. 깊은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제처럼 읽을 수 없는 눈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라앉은 것, 정돈된 것, 어쩌면 해방된 것. 문은 잘 열어두세요. 김블레의 말씀이었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짧지 않았습니다. 이현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문. 열어두라는 것. 무슨 문일까? 은행 문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 그 말로 끝이었습니다. 김블레는 다시 앞을 향하셨습니다.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골목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아까 로비에 있던 노인들도 하나둘 은행에서 나와 제각각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왔던 것처럼 소리 없이 말 없이. 이현수는 그 자리에 서서 김블레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작아져 가는 모습을.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문은 잘 열어두세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닫힌 문을 열라는 말. 들어오려는 사람을 막지 말라는 말. 어제의 김블레처럼 쫓겨나듯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말. 그것은 충고일 수도 있었고 당부일 수도 있었습니다. 비난일 수도 있었고 용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이 함께 담긴 말이었습니다. 늙은 손에서 젊은 손으로 건네는, 살아온 시간에서 살아갈 시간으로 건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구두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나뭇잎이 바람에 굴러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은행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로비는 다시 평소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와 앉았습니다. 번호표를 뽑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광판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정태식 지점장은 사무실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그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꼿꼿한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이현수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업무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손을 올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화면, 같은 업무. 그런데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현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문은 잘 열어두세요. 창고로 손님이 다가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손에 통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낡은 통장이었습니다. 이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현수가 받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어디선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일상적인 소리들이 로비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이현수의 마음속에는 아까의 풍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있던 노인들. 천장에서 흘러나온 녹음. 봉투 안의 서류. 그리고 김블레의 마지막 말. 그것은 하루 만에 잊힐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오래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현수의 남은 직장 생활 내내 혹은 그 이후로도. 창구 너머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김블레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진 얼굴.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손. 이현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을 담은 미소였습니다. 할머니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앞으로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행은 다시 평소처럼 돌아갔습니다. 그날의 일은 직원들 사이에서 잠시 화제가 되었다가 곧 잦아들었습니다. 새로운 업무가 밀려왔고 새로운 손님이 찾아왔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계속되는 것. 김블레는 다른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은행 앞 골목이 아닌 반대편으로 난 길이었습니다. 가로수가 줄지어 선 산책로였습니다. 낙엽이 길 위에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밟을 때마다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천 가방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같은 가방이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찬 해진 손잡이, 다른 모서리. 그러나 가방의 무게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무게. 20년 동안 짊어졌던 것이 가방 밖으로 나간 후의 가벼움.
걸음이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어서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는 감각.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난 감각. 산책로 끝에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몇 개 놓여 있었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김블레는 벤치 하나에 앉으셨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시 그렇게 앉아 계셨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소리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가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꺼낸 것들, 통장과 봉투와 서류. 그것들은 다시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가방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그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정태식 지점장, 이현수, 그리고 김블레 자신. 어쩌면 그날 은행에 모였던 노인들 중 몇몇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말할 필요가 없어진 것처럼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익숙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신발을 벗어가지런히 정리하셨습니다.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밥을 지으셨습니다. 전기밥솥에 쌀을 씻어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사 버튼을 누르는 손끝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일상적인 동작이 일상으로 느껴졌습니다. 의무가 아닌 일상으로. 창가에 서셨습니다. 밖을 내다보셨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과 보라색이 섞인 하늘. 며칠 전에도 본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선명하게, 더 아름답게. 전화기를 바라보셨습니다. 탁자 위에 유선 전화기. 오래되어 낡은 그 전화기. 여전히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이 외로움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액자 속 얼굴들. 젊은 날의 자신. 곁에 서 있던 사람. 웃고 있는 모습들. 먼지가 쌓인 유리 너머로 그 얼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수건을 가져다 액자를 닦으셨습니다.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먼지가 닦이자 사진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얼굴들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오랜만에 그 얼굴들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이 다 되었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밥을 퍼서 그릇에 담으셨습니다. 반찬을 꺼내 식탁에 놓으셨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김치와 된장국과 작은 반찬 몇 가지. 혼자 앉아 밥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며.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밤이 왔습니다.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그릇을 씻고 헹궈 선반에 올려놓으셨습니다. 흰색 컵과 푸른 꽃무늬 컵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컵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잠시. 손을 뻗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불을 켜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의 가로등 빛에 기대어 앉으셨습니다. 소파에 깊이 기대셨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소파 끝에 걸터 앉기만 하셨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편안하게 기대셨습니다. 천 가방이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손잡이가 다른 낡은 가방.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끝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러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전해야 할 것은 전해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냥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피곤하지 않았는데도 눈이 감겼습니다. 좋은 피로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낸 후의 피로함. 짐을 내려놓은 후의 가벼움. 밥은 지어졌고 문은 열렸고 하루는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밥을 짓고 문을 열고 하루를 보낼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날들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날들. 평범한 날들. 그러나 그 평범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올 것이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시간은 흐르고 삶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김블레는 소파에 기대어 잠이 드셨습니다. 가로등 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얼굴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계의 초침이 소리 없이 돌아갔습니다. 별이 떴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